조국, 검찰 상상으로 만들어진 조국 뇌물수수 혐의. 민중의 소리 강석영 기자.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등장했다.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지목했다. 기존 입시 비리 의혹에서 언급된 업무 방해, 사문서 위조 등 혐의보다 부패한 공직자 이미지가 강하다.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뇌물사범 낙인을 찍으려 기소를 감행했다 라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 라고 분노했다. 그러나 재판에서 드러난 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. 객관적 사실보다 추측과 상상을 기반으로 해 검찰 공소장이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.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 등에게 유리한 증거들도 제시됐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1부 부장판사 마성영, 김상현, 장영범은 이날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뇌물수수 사건 서중 조사 공판을 진행했다. 노 원장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.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 없는 뇌물죄 현안.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는 2015년 3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. 노 원장은 당시 조 씨의 지도 교수였다. 노 원장은 모친의 장례 부의금으로 설립한 소천 장학회를 통해 조 씨에게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200만 원씩 8번의 장학금을 줬다.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딸 조 씨가 3차례 받은 장학금 총 600만 원이다. 검찰은 노 원장이 오랜 꿈이었던 부산대 병원장이 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맡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자녀 장학금을 명목으로 뇌물을 지급했고 조 전 수석은 노 원장의 의도를 알고도 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. 뇌물은 직무에 대한 대가이다.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도움을 주고받을 현안이 있다. 검찰이 주목한 현안은 3가지다. 1. 2017년 12월 당시 양산 부산대 병원장이었던 노 원장이 추진한 역점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점. 2018년 12월 노 원장이 부산대 병원장 본원에 지원한 점. 3. 2019년 6월 노 원장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점이다. 조 전 교수와 노 원장 측은 세 현안 모두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. 뇌물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 검찰이 공소 사실은 허공에 세운 누각, 노 원장 측 변호인, 허공에 세운 누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. 검찰은 첫 번째 현안에서 노 원장이 청와대 인맥을 절감하게 됐다고 추정했다. 검찰은 첫 번째 현안에서 노 원장이 청와대 인맥을 절감하게 됐다고 추정했다. 그러나 노 원장이 추진한 역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 소관이다. 노 원장 측은 해당 현안이 민정수석 직무와 어떤 관계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. 검찰은 특히 노 원장이 부산대 원장에 지원한 사실을 강조했다. 민정수석 직무 범위이기 때문이다.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7국 경북대 병원장을 인사검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 원장이 언제든 인사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. 검찰은 변론 과정에서 부산대 병원장은 노 원장의 꿈이었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양산 분원장이 부산 본원장이 되려면 청와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. 노 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근본 원인이라고 추측했다. 하지만 노 원장은 부산대 병원장 최종 후보 2인에 오르지 못했다. 민정수석이 인사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다. 조 전 장관 측은 만에 하나 노 원장이 후보로 올라온다면 잘해준다는 등 이야기들은 모두 검사들의 추측과 상상이라고 지적했다. 이에 검찰은 노 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사실이 문제가 돼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. 노 원장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. 노 원장이 탈락한 이유는 본원 출신만 병원장으로 뽑겠다는 이사장의 차별적 인식 때문이라며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했다. 오히려 부당 탈락 피해자라고 주장했다. 노 원장 측은 노 원장은 본원과 분원 간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장에 지원한 것이라며 검찰이 꿈을 반복 언급한 데 대해 공소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꿈을 심판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가 라고 꼬집었다. 최종 병원장으로 임명된 이정주 부산대 병원장이 조 씨의 장학금 관련 노 원장에 대한 우려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제시했다.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 원장 측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. 변호인은 검찰은 부산시장실, 부산의료원, 부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압수물이 하나도 판출되지 않았다. 공소장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. 아울러 조 전 장관 측은
검찰이 조 전 장관이 뇌물 인식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. 두 사람이 현안 관련 직간접 소통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.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딸이 정상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라고 적시했는데, 변호인은 곧바로 불법 수요를 인식한 것으로 논리가 비약됐다라고 말했다. 조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말한 것 중 객관적인 사실과 추정을 분리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. 노 원장 측은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부터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까지 약 2년 3개월간 두 사람이 접촉한 건 3번뿐이라고 강조하며 특혜를 받았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접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.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 배제한 검찰. 법리 구성에 실패한 검찰은 무분별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다. 검찰이 가장 집중한 부분은 노 원장이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딸 조 씨를 지목해 연속 장학금을 줬다는 사실이다. 학교에서 조 전 장관 자녀를 특별히 신경 쓴 건 사실이다. 조 씨가 입학하자 지역 인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름 순으로 연결하는 지도교수를 특별히 지정했다는 진술들이 나왔다. 노 원장 측도 딸 조 씨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졌다고 인정했다. 그러나 그는 조 씨가 학업 부적응 학생이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. 조 씨는 2015년 1학기 유급되자 2학기 휴학했다. 조 씨는 2016년 초 노 원장과의 면담에서 의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라는 취지로 말했다. 노 원장 측은 조 씨를 군대 관심병사에 비유했다. 변호인은 대부분 의대 입학에 자부심을 가지며 의사로서 사회 진출을 당연히 계획한다라며 조 씨 같은 이런 학생은 없었다.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시 유급될 가능성이 농후해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길러줄 목적으로 공식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했다라고 말했다. 검찰이 고의로 누락시킨 증거라면 노 원장 측은 노 원장이 조 씨에게 요구한 학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. 유급했던 다른 지도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변호인은 학업 부적응자가 아니었다라며 한 학기 유급하면 대부분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라고 말했다. 검찰은 조 씨 성적을 계속해서 문제 삼았다. 하지만 학내가 아닌 외부 장학금에는 성적 조건이 없었다. 기부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만 있을 뿐이다. 조 전 장관 측은 조 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규정 위반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. 조 씨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전례도 제시됐다. 검찰은 장학위원회 회의에서 조 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준우 당시 의전 원장의 진술을 언급하며 조 씨 장학금이 문제가 돼 수혜자를 지정할 경우 사유를 기재하도록 형식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. 이 원장이 노 원장에게 경고했으나 노 원장이 이를 무시했다고도 말했다. 노 원장 측은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왜곡된 주장을 펼친다고 반박했다. 검찰은 조 씨 장학금 문제 삼았다고 주장한 2017년 1학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2017년 2학기, 2018년 2학기 회의록만 제출했는데 2017년 1학기 회의록을 살펴보면 조 씨가 아닌 다른 학생들이 특정됐다고 노 원장 측은 지적했다. 이외에도 회의에서 조 씨가 특정된 적은 없다는 게 노 원장 측 설명이다. 노 원장 측은 검찰이 2017년 1학기 회의록을 확보 못했다면 무능력이 극치고 확보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이 아니라 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. 노 원장 측은 조 씨 장학금이 문제있다고 인터뷰한 이 원장의 처남 임성근 부장판사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딸이 장학금도 받고 활발히 활동해 칭찬이 자자하다. 딸을 많이 격려해줘라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당시 장학금의 긍정적인 모습을 손쉽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. 장학금 수여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경심 교수와 딸 조 씨의 문자에 대해 노 원장 측은 제일 큰 강의실에서 100명가량 참석해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라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. 검찰은 장학금이 특혜에서 뇌물로 변질됐다라고 주장했다. 민정수석 취임 전 장학금에 대해 부산대 원장을 꿈꾸는 노 원장이 유력 인사였던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자녀에게 보험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. 노 원장 측은 최고의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냐,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될 것을 어떻게 예상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.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2015-2016년 사회적 인지도 높았으나 야권 성향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.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누가 예상했겠나 라고 꼬집었다. 노 원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며 변호인을 통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. 이 사건이 불거진 후 무력감, 좌절 등으로 너무 고통스럽다. 불명과 함께 공황장애, 불안장애로 얼마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는다. 그리 안 하면 감내하기 어렵다. 지금은 본업에 충실하기 어렵다. 사회관계는 물론 가족관계도 힘들다.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막막하다. 같은 고통을 겪는 집사람과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.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도 학생에게 어려운 의학 공부를 졸업까지 할 수 있게 독려한 장학금으로 이제껏 읽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하다.
아버지 이름의 장학재단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께 불효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. 검찰 상상으로 만들어진 조국 뇌물수수 혐의. 민중의 소리.